공부할 내용은요. 오늘 공부할 내용은요. 우리 선분의 내분점입니다. 근데 우리 선분의 내분점이 이제 3D로 옮긴 거예요. 자, 우리 지난 시간에 공부했던 게 우리 지난 시간에 공부했던 게 이제 공간좌표였어요. 공간좌표. 그렇죠? 공간좌표에 대해서 이제 공부를 했습니다. 공간좌표. 자, 우리 공간좌표란 게 뭐였냐면 이렇게 x축과 y축 이렇게 있는데 이렇게 높이가 이제 하나 생긴 거야. 높이가 z축이 하나 생겨가지고 이제부터 이 공간 위에다가 이제 우리가 좌표를 표현할 때는 x하고 y좌표뿐만 아니라 z좌표가 무조건 추가된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아요. 그쵸? 추가가 된다. z좌표가 추가가 되더라. 그래서 요거를 꼭 이해를 하시는 게 좋다. 그래서 모든 공식, 그러니까 두 점 사이의 거리 구하는 공식도 원래는 이렇게 두 점을 가지고 계산을 했어. 그러니까 두 x좌표와 y좌표를 가지고만 계산을 했었는데 이제 공간좌표에서는 뭐가 더 추가된다? z좌표가 하나가 더 추가되더라 라는 느낌으로. 그래서 모든 공식들이 다 저 z좌표에 추가될 것이다 라는 걸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그러면 오늘 공부할 선분의 내분점도 어떻습니까? 내분점. 자, 선분의 내분점도 어때요? 원래 이거 어떻게 구했어요? 내분점 x1, y1과 b 우리 x2, y2라고 했을 때 이거를 m 대 n으로 나눴을 때 그러면 그 점 좌표 p는 어떻게 구했죠? m 더하기 n분의 요거 곱하기 요거. 그래서 m 곱하기 x2 플러스 n 곱하기 x1 이렇게 했고요. 그 다음에 y좌표끼리도 이렇게 x로 곱해가지고 계산을 했었어요. 그쵸? 이거 우리가 고등학교 1학년 때, 고등학교 1학년 2학기 때 우리가 요거를 공부를 했었습니다. 근데 이제 봐봐, 이제 3D가 됐어요. 이제 3D가 됐습니다. 그러면 Z가 하나 더 생기죠? Z가 또 하나 생겨요. 그러면 여기도 하나가 더 계산만 해주면 된다라는 느낌이에요. 무슨 말인지 이해돼요? 자, 우리 중점도 원래 어떻게 구했습니까? 중점도 원래는 2분의 요거였죠? 2분의 이제 두 점의 x좌표끼리 평균, 요거 y좌표끼리 평균, 요것도 하나만 더 추가되죠. z제곱끼리, z끼리 평균 이렇게 좌표가 그러니까 세 가지니까 중점도 세 번을 구하면 되더라. 2분의 그러니까 평균으로 구하시면 되더라. 뭐 이렇게 구하시면 됩니다. 뭐 어려운 거 없습니다. 그럼 무게중심은 원래 뭐였어요? 무게중심 원래 두 점에서 무게중심은 3분의 이거였죠. x1 플러스 x2 플러스 x3. 그러니까 모든 x좌표의 평균이라고 생각하면 되고요. 그럼 y좌표도 마찬가지 모든 y점들의 평균을 구하시면 됐고 마지막 그러면 뭐가 더 추가된 거야? z끼리의 평균만 더 추가해 주시면 게임 끝. 이렇게 이해되나요? 뭐 이렇게 푸시면 됩니다. 뭐 어려운 거 없습니다. 이거는 뭐 공식만 이렇게 두 가지가 나오는데 한번 문제 풀어보겠습니다. 한번 문제 직접 풀어보겠습니다. 자, 세 점이 있습니다. 이때 선분 A, B를 2대1로 내분한 점 P라고 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하고 여기 친구를 요놈과 요놈 사이에 2대1로 내분을 한번 해보자. 그럼 P 한번 보겠습니다. P. 3분의 일단 요거하고 요거 x좌표끼리 갑니다. 그럼 8 플러스 1, 3분의 y좌표끼리 갑니다. 10 마이너스 1, 이번엔 z제곱끼리 아니군요. 이렇게 되겠죠. 그쵸? 그래서 몇 몇? 3, 1 이렇게. 요게 P의 좌표고요. 그럼 Q의 좌표는 BC를 또 1대3으로 내분하는 거죠. 그럼 이것도 마찬가지. BC를 내분하면 얘를 이렇게 하고요. 이렇게 했을 때. 그럼 이것도 2대1로 내분하면 한 번만 마지막 연습. 그럼 Q는 2분의 0 플러스 4, 3이군요. 3분의 2 플러스 5, 그 다음 마지막 3분의 요거끼리 8, 요거끼리 0 이렇게 계산하시면 된다. 그래서 얘는 분수가 나오네요. 그쵸?
아 1대 3이군요. 1은 1대 3이니까 다시 해야겠네. 그렇죠? 이렇게 해서 다시 계산하시면 됩니다. 아 왜 2대 1이라고 했을까 선생님? 아무튼 다시 계산하면 되죠. 그럼 4분의 0 플러스 12 컴마 어쩐지 분수가 나오더라. 4분의 그 다음에 1 플러스 15 4분의 4 플러스 0 이렇게 해가지고 계산하면 Q는 3,4,1 이렇게 나옵니다. 그렇죠? 그럼 이제 이 PQ의 중점 좌표 구하면 어떻게 구합니까? 요놈과 요놈의 평균 3 요놈과 요놈의 평균 2분의 7 그 다음에 요놈과 요놈 평균 1 이렇게 되겠죠. 그렇죠? 이렇게 계산하시면 된다. 뭐 어려울 거는 없는 겁니다. 자, 그 다음 자, 선물의 네 번점의 활용입니다. 자, A, B, C, D를 꼭지점을 하는 평행사변형이 있습니다. 근데 A, B가 나왔고요. 두 대각선의 교점화 이거 나왔어요. 그러면 이게 무슨 뜻이냐면 평행사변형 이렇게 있어요. 보통 평행사변형은 이렇게 우리 이거 점 찍을 때 시계 반대 방향 순서대로 찍어요. 보통 시계 반대 방향 순서대로 찍습니다. 그래서 A, B, C를 이렇게 찍으면 얘가 마이너스 2, 마이너스 3, 마이너스 4죠. 그쵸? 그리고 P는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 5예요. 자, 이 두 대각선이 그러면 자, 두 대각선이 이렇게 있어요. 자, 우리 평행사변형은 성질이 뭐냐면 두 대각선을 서로를 이등분합니다. 그래서 여기가 이 두 대각선의 교점이 얘가 이제 0, 2, 마이너스 3이라는 거야. 그쵸? 무슨 말인지 이해돼요? 그러면 여기 있는 C의 좌표를 A, B, C라고 하고요. 여기 있는 좌표를 D, A, B, C, D, E, F 이렇게 된다는 거죠. 그쵸? 그러면 요거하고 요거의 중점이 요거다 라고 생각하면 되겠죠. 그쵸? 그래서 2분의 A-2, 2분의 B-3, 2분의 C-3, 이렇게 되겠죠. 그쵸? 그럼 이건 0, 2, 마이너스 3입니다. 그쵸? 이렇게. 그래서 얘가 A는 뭐 0이 2가 돼야 되고 B는 또 이거 전체가 4가 돼야 되니까 뭐 7이 돼야 되고 그 다음에 C는 마이너스 3이 돼야 되는 거니까 마이너스 2가 돼야겠네. 뭐 이런 식으로. 그래서 요거 C의 좌표 구하시면 되고요. 또 DF도 구할 수 있겠죠. 요놈과 요놈의 중점이 요놈이다 라는 걸 식을 이용해서 또 계산할 수 있다라는 얘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돼요? 그래서 이렇게 평행사변형의 성질을 이용해서 중점을 활용한 문제다 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좋아요. 자, 그 다음 자, 무게중심입니다. 자, 요놈과 요놈의 꼭지점을 하는 삼각형의 무게중심 좌표가 2, 2,1이에요. 그러면 무게중심 구할 때 어떻게 구한다고? 요것들의 평균, 그러니까 A 더하기 2, 그 다음에 요것 더하기 요거, 그래서 B 더하기 1, 그 다음에 요것 더하기 요거, 그래서 C 마이너스 이렇게 되겠죠. 그쵸? 그래서 요게 2, 2,1이죠. 그쵸? 이렇게. 이해됐습니까? 이런 식으로 계산하시면 되겠다. 그래서 요게 2니까 A 플러스 2는 6, 그래서 A는 4 이런 식으로 구하면 된다고. 모든 좌표들도 똑같이 구하시면 된다. 난이도가 어렵지 않습니다. 그쵸? 개념 자체가 또 어렵지가 않기 때문에 자, 좋습니다. 자, 그 다음 여기 연습 문제 끝이고요. 이제 자, 두 번째입니다. 바로 후회 방정식입니다. 후회 방정식. 자, 여러분들 구라는 게 뭐냐면 원을 뭔가 입체로 회전시키면 구가 되죠. 그쵸? 그러니까 원래 원의 방정식이 뭐였어요? x제곱 플러스 y제곱 플러스 c의 제곱은 r의 제곱이었죠. 그쵸? 방정식이 이렇게 나타냈다면 9는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이제 z가 더 플러스가 되겠죠. 이런 식으로. 그쵸? 그리고 그러면 얘가 원래는 이제 일반 우리 표준형으로 표현하면 이렇게 표현됩니다. 그쵸? 근데 9로 표현하면 언제 어떻게 되는 거야 얘도? z가 더 플러스가 되겠죠. 이런 식으로 C가 되겠죠 이제. 그래서 얘는 중심의 좌표가 A, B였고 반지름이 R이었는데 얘는 중심 좌표가 이렇게 3D로
공간 좌표에다 찍힌다. 이렇게 반지름 그대로 R이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구하시면 돼요. 그래서 뭐 어려울 건 없습니다. 그대로씩 대입해가지고 계산하시면 되는데 문제가 있습니다. 여기서는 반지름을 구하는 게 조금 힘들죠. 왜? 원 같은 경우는 우리가 반지름 어떻게 구하죠? 여기 A, B로부터 여기서 뭐 1,2라고 합시다. 그러면 요거하고 요거 사이에 거리 구하는 공식을 이용해가지고 구하잖아. 그치? 근데 9는 입체다 보니까 어떻게 구해야 돼요? 3개의 점으로부터 구해야 돼. 그러니까 좀 계산이 좀 복잡하다 이겁니다. 그래서 요거와 요거의 점과 점 사이 구하는 공식. 우리 3개 가지고 점과 점 사이 구하는 공식 알고 있죠? 그렇게 해서 구하셔야 돼.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들 알고 있는 그냥 단순하게 요놈과 요놈 가지고 구하는 걸로 구하면 안 되고 3개의 점, 그러니까 3개의 좌표로 나오는 형태로 바꿔가지고 계산하셔야 된다. 그런 의미가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럼 잘 봐요. 오케이, 그러면 우리 원의 방정식이 원래는 우리 이거를 방금 완전 제곱식으로 딱 나왔을 때 그 표준형이라 그랬고, 그럼 그 표준형을 풀어서 표현하는 걸 우리가 이거를 일반형이라 그랬어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원의 방정식 일반형을 표현하면 딱 x에 대해서 y에 대해서 이렇게 나왔어요. 근데 우리 구의 방정식은 어떻게 표현됩니까? 그러면 x제곱 플러스 y제곱 플러스 z제곱이 또 나와요. 그래서 이것도 ax, by, cz, d까지 더 플러스가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구하시면 되고, 그럼 얘를 가지고 우리가 원의 중심 구하고 싶으면 어떻게 구하면 돼요? 얘 완전 제곱식 몇 개 만들어야 돼요? 완전 제곱식을 3개로 만들어서 계산하셔야 돼요. 무슨 말인지 이해돼요? 그러니까 더 복잡해지죠, 계산이. 그래서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다 라는 거. 이따가 한번 문제 풀어보겠습니다. 그리고 구의 방정식이 좀 쓰임이 많이 어렵다라고 한 게 뭐냐면 바로 4번, 5번 때문이에요. 여러분들 그 133페이지 가시면요. 좌표 평면에 접하는 구의 방정식을 한번 보자. 자, 우리 좌표 평면에 접하는 경우는 3가지가 있어요. x, y 평면. 두 번째, y, z 평면. 세 번째, 그 다음에 x, z 평면. 이렇게 3가지가 있다 그랬죠. 그래서 각 세 평면에 딱 내렸을, 그러니까 거기에 딱 접했을 때 이 구의 방식을 어떻게 표현하냐 이겁니다. 자, 머릿속에 생각을 하는 거야. 자, 구가 이렇게 있어요. 밑에가 x, y 평면이라고 합시다. 그럼 여기서 만난다는 거 딱 한 점에서 이렇게 한 점에서 만나는 거. 그러면 자, 얘의 중심은 a, b, c겠죠. 근데 얘를 그대로 내리면, 그러면 여기 있는 중심의 좌표가 그대로 내려가면 여기 x, y 평면 위에 있는 좌표는 어떻게 표현합니까? x, y를 제외한 누구? 그치, z가 0이 된다. 그쵸? 그러면 결국 반지름의 길이는 뭐랑 똑같아요? 요놈하고 요놈 차이만 없잖아. 그치? 어떻게 돼? 그치, z 꼭지점의 z 좌표가 반지름의 길이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x, y 평면에 대해서 우리가 원의 방정식을, 우리 구의 방정식을 구하면 이렇게 된다. 여기까지 똑같아요. 그런데 반지름 대신에 뭐가 들어간다? c의 제곱이 들어간다. 이게 이제 x, y 평면에 대해서 접한 경우. 그럼 반대로 자, yz 평면에 접하는 경우는 그럼 누가 되겠어요? x 없는 게 이제 반지름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대로 내려간 거니까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다. 그 다음에 그럼 zx 같은 경우는 b의 제곱이 되겠죠? 반지름 길이가 b의 제곱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오케이? 그래서 얘는 xz 이렇게 이해됐습니까? 자, 여기서 평면 좌표축을 그러니까 평면이 접했을 때 우리 반지름의 길이가 어떻게 되는가, 어떻게 변화되는가를 잘 생각을 해주셔야겠죠. 그렇죠? 요거 좋습니다. 자, 근데 이거보다 더 어려운 게 이제 축입니다. 축. 자, 이렇게 축에 접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이렇게 축에 접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 축에 접하면요. X축에 접하는 순간 그러면 얘는 어떻게 되면 A만 남기고 나머지 다 0이 돼요. 그쵸? 그러면 반지름은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뭐 C 또는 B 이렇게 간단하게 안 나와요. 어떻게 나오냐면 요거하고 요거를 실제로 A에서 A 뺀 거 제곱해보고 그 다음에 B에서 0 뺀 거 제곱해보고 또 C에서 0 뺀 거 제곱해가지고 한번 직접 계산해보면 이게 진짜 반지름 길이가 되고 그러니까 얘는 어떻게 돼요? B의 제곱 더하기 C의 제곱을 루트 씌운 거랑 똑같아요. 축으로 내리면 좀 복잡하게 나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 있는 점을 A, 0,0이라 놓는다면 여러분들이 이제 반지름 길이 구할 수 있겠고요. 그러니까 얘는 이렇게 된다고. X축에서 내리는 경우에는 X축에 접한다는 느낌은 요게 이제 반지름 길이가 될 건데 R 제곱이니까 이렇게 딱 루트가 없어지겠죠. 그러니까 요 놈하고 요 놈만 넣는다. X축에 접할 때는 요 놈을 빼고 요 놈하고 요 놈만 가지고 완전 제곱식 합으로 구한다. 이게 X축에 접할 때입니다. X축에 접할 때. 그 Y축에 접할 때는 어떻게 될까? 일단은 뭐 꼭지점은 그대로 가겠죠. 그럼 Y축에 접할 때는 어떻게 돼요? Y축에 접할 때는 Y 값이 아닌 누구하고 누구? A제곱하고 C제곱 이렇게. 이해됐어요? 이렇게 하시면 되겠다. 이해됐나요? 이렇게 해주시면 된다. 뭐 그럼 Z축에 접하는 경우도 생기겠죠. 그렇죠? 그래서 그것도 같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래서 문제를 풀어보는데 문제들도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선생님이랑 같이 한번 다양한 문제들이 있으니까 한번 같이 봅시다. 자, 다음 구의 방정식을 구해주세요. 자, 중심이 3,-1,2고요. 그럼 일단은 쓰는 게 이제 뭐 요거 그 다음 요걸로 딱 쓰시고요. 요거 아직 R은 몰라요. 그랬더니 2,1,-1 지난다니까 이거를 그대로 대입해서 계산하십시다. 그럼 나오잖아요. 그러면 1 플러스 4 플러스 9는 R제곱이고요. 그럼 R제곱은 얼마? 14 이렇게 되죠. 그쵸? 그래서 이거 얼마입니까? 14 이렇게 나옵니다. 오케이. 됐나요? 이렇게 하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두 점을 지름의 양 끝으로 하는 구예요. 자, 우리가 요거 어떻게 풀어야 될지 좀 잘 모르겠다면 얘를 원이라고 생각하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원이었을 때 양 지름의 끝을 가지고 풀었을 때 어떻게 풀었습니까? 가운데 중점을 원의 중심이라고 생각하고 풀었잖아요. 그치? 그럼 얘도 마찬가지예요. 요 놈과 요 놈에 딱 중점이 있을 건데 0,2,2겠죠? 얘가 그러니까 원의 중심이고요. 그 다음에 요거하고 요거 사이의 거리가 지름이 될 거예요. 그쵸? 그래서 지름까지 구하시면 된다. 그럼 지름 구하면 어떻게 구합니까? 16 플러스 4 루트 얼마입니까 얘가? 그러니까 36인가요? 6인 뭐 36이네요. 그러면 얘는 x제곱 플러스 y 마이너스 2의 완전제곱식 플러스 z 마이너스 2의 완전제곱식은 36 이렇게 이렇게 쓰시면 되죠. 그렇죠? 36 뭡니까 이거? 잠깐만 왜 이렇게 나왔지? 거리를 잘못 구했나? 그렇네. 지름의 길이가 36이구나. 지름의 길이가 6이구나. 6. 지름의 길이가 6이니까 어이고 이런 실수가 있네요. 쏘리. 반지름은 그러면 3이겠네요. 그래서 그거 제곱하면 9가 되는 식이겠죠. 그렇죠? 이렇게 구하시면 된다. 자, 그 다음 4점을 지나는 구의 방식 구해주세요. 우리 이렇게 4점 그냥 점이 딸랑 주어졌어요. 자, 이럴 때는 우리 이거 표준형으로 쓰는 게 아닙니다. 이렇게 쓰는 게 아니에요. 이럴 때는 x제곱 플러스 그러니까 표준형이 아니라 일반형으로 쓰셔야 돼요. 이렇게 여기다 이제 0,0,0 대입하고요. 1,1,0, 2,0 다 대입하면 돼요. 계산이 좀 많이 복잡하겠죠? 하지만 여러분들한테 너무 막 큰 계산을 안 시킬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0,0,0을 일단 주어진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누가 0이에요? t가 0이죠 일단. 모두가 다 0 들어가면 0이니까. 그치? 일단 이렇게 시작하는 거야. 그 다음에 이제 1,1,0, 1 a, b는 0이니까 a 플러스 b는 마이너스 이렇게 딱 하나씩 이렇게 가는 거야.
그 다음에 이제 요거 대입하면 4 플러스 2a는 0. 그쵸? 그러니까 a는 얼마? 마이너스 2가 되겠고, 그럼 b도 바로 나왔잖아요. 0. 그러면 마지막 이거 대입해가지고 이제 나머지 c 구하시면 되겠죠. 그쵸? 이렇게 해서 계산하시면 되겠더라 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됐죠? c는 10 나오나 보네요. 그렇게 구하시면 되겠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좀 어려운 문제들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자, 다음 문제. 자, 요거 9가 이렇게 나왔는데, 얘가 XY 평면에 접한대요. 그럼 XY 평면에 접한다는 거는 무슨 뜻이나? XY 접할 때 9가 딱 이렇게 생겼는데 딱 한 점에서 만난대요. 그렇다는 거는 정확하게 반지름의 길이가 누굴 따라간다? Z의 꼭지점의 Z좌표를 그대로 따라간다. 그게 반지름 길이다. 근데 얘가 지금 반지름 뭔지 몰라요. 그래서 얘를 표준형으로 바꿔주셔야 된다. 그럼 요놈하고 요놈 가지고 계산하면 x-4x 플러스 4 마이너스 4 요놈하고 요놈. 그러면 얘는 y제곱 플러스 2ay 플러스 a제곱입니다. 절반 제곱. 그 다음 마이너스 a제곱. 자, 그 다음 z끼리 계산하면 z제곱 플러스 2z 플러스 1 빼기 1입니다. 그렇죠? 이렇게. 그럼 얘 계산하면 얼마입니까? x-2 완전제곱식. 여기 계산하면 얼마입니까? y 플러스 a의 완전제곱식. 여기 계산하면 얼마입니까? z 플러스 1의 완전제곱식이야. 그치? 요놈과 요놈 5잖아. 그쵸? 계산하면 1이고요. 요놈과 요놈 계산하면 a제곱 빼기 1 이렇게 되겠죠. 그쵸? 오케이? 그래서 xy 평면에 접할 때 라고 나왔습니다. 그러면 이 반지름이 누구 따라간다고? 얘가 마이너스 1이니까 결국에는 절대값 마이너스 1이니까 결과는 1이죠. 왜냐면 좌표가 마이너스 1이라고 해도 그치? 우리가 어차피 반지름의 길이는 절대값을 써야 되는 거니까 절대값 씌워줘야 돼. 어쩔 수 없이. 그치? 그러니까 a제곱 마이너스 1이 1이라는 거잖아. 그럼 a제곱은 얼마라는 거예요? 2. 그럼 a는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인데 양수라고 했으니까 그냥 플러스입니다. 이렇게. 이해됐나요? 이렇게 구하신다고. 그렇죠? 그래서 xy 평면에 접한다는 뜻은 a, b, c에서 요놈이 이제 반지름이다 라는 얘기입니다. 자, 근데 2번이 중요하죠. 이제 xy, yz, zx에 동시에 접하는 경우는 무슨 뜻이다? 바로 요 그림. 여기 그림이 없네요. 요거 그림 잠깐만. 안 나왔나? 여기 안 나왔군요. 자, 이 세 평면에 모두 접한다는 느낌은 무슨 느낌이냐면 여기도 한 점에서 만나고요. 그 다음에 여기도 한 점에서 만나고요. 이 그림이 이거 어떻게 그려야 되냐? 여기도 여기도 만나고요. 마지막으로 여기 뭐 뒷면에도 이렇게 만난다라는 건데, 그럼 여기는 A, B, C가 있는데 여기 반지름하고 여기 반지름하고 저기 뒤에 있는 반지름 다 어때요? 그러니까 요거랑 요거가 A, B, C 이렇게 될 건데, 그치? 그러면 얘네들이 반지름이니까 다 어때요? 같죠? 그러니까 얘는 몇 컴마 몇이에요? R, R로 돼요. 결국 중심도 R, R입니다. 이거 뭐랑 비슷하냐면요, 여러분들 우리 원의 방정식에서 X축하고 Y축에 모두 다 접하는 요 경우 알고 있죠? 얘가 길이가 서로 똑같잖아. 그치? 그럼 반지름도 어떻다는 거야? A, A면서 반지름도 A예요. 그러니까 모든 중심의 좌표와 반지름이 똑같다는 거야. 그러면 얘를 일단은 딱 보자마자 요거를 딱 보자마자 바로 세워야 되는 식이 뭐예요? x-r의 완전제곱식, y-r의 완전제곱식, 그 다음에 z-r의 완전제곱식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계산한 다음에 요 놈을 지난다 했으니까 대입하면 r에 대한 식이 나와요. 아마 2차식으로 나오겠죠? 그래서 그거 구하시면 r 값이 2개 나올 겁니다. 왜냐면 여기도 있지만 저기 반대편 건너편도 있겠죠. 여기 건너편도 똑같이 접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R 값에 따라서 달라질 수도 있고 아니면 뭐 이렇게 생길 수도 있고, 그렇지? 그래서 그거 생각하시면 된다 라는 겁니다. 여기 건너편에 안 생기겠다. 생각해보니까 건너편에 안 생깁니다. 왜? 요거는 완전히 양수인 부분만 생긴 거니까.
아무튼 이런 식으로 구하시면 된다라는 거. 식을 이렇게 세우시면 돼요. 자, 이거 13번도 좀 어렵죠? 자, 요 놈과 XY 평면이 만나서 생기는 도형의 넓이래요. 그러니까 얘가 이렇게 있는데 XY 평면이 이렇게 딱 가로지르는 거야, 이렇게. 그러면 어떻게 생기냐면 이렇게 생긴다. 원이 생기겠죠, 원. 원이 생긴다는 겁니다. 자, 이때 생기는 도형의 넓이를 구해주세요. 입니다. 자, 일단은 봅시다. 그러면 오케이. 자, 이 원에서 지금 XY 위에 딱 그대로 내렸다는 뜻은 여기에 있는 원의 모양은 뭐하고 뭐만 있어야 돼? X하고 Y만 존재해야 돼. 그렇죠? Z가 어떻게 해야 돼요? 없어져야 되는 거네. 그러니까 Z를 다 없애요. 이렇게 Z 다 없애요. 그럼 뭐만 나와요? X제곱 플러스 Y제곱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4Y 마이너스 4는 0. 이건 나오죠. 원의 방식이 나와요. 그럼 이 원의 방식을 또 구해가지고 반지름 구하면 되겠네요. 요거랑 그 다음 요거랑 이렇게 해가지고 그럼 요거 계산하면 마이너스 9가 되고 9네요. 9. 반지름은 3이고요. 그럼 반지름 3이니까 그럼 저 원의 넓이는 9파이 이렇게. 오케이. 그래서 이런 모양이죠. 이런 모양인데 여기 원 XY 평면에 있다는 뜻은 여기에 나와 있는 모든 선들이 다 어떻게 표현된다고? 원래 9의 모형이었는데 뭐만 따지자는 거야. Z를 빼고 따지자는 거야. 그러면 Z를 없애고 시작해야 되는 거죠. 여기서 Z를 없애니까 요것만 남는다. 그치? 그러니까 Z좌표가 다 0이라는 뜻이잖아. XY 좌표. 우리 XY 평면에 있다는 거는 그치? Z좌표가 모두가 0이니까 Z를 없애다라는 느낌이에요. 그러면 만약에 이렇게 세로로 자르는 뭐 X, Z? 뭐 이거 어떻게 합니까? 그럼 누구 없애야 돼요? Y를 없애면 되죠. Y를 없애고 X제곱 플러스 Z제곱 뭐 이런 식으로 돼야겠죠. 무슨 말인지 이해됩니까? 좋아요. 자, 그 다음 자, 9원 밖에서 선분의 길을 구했습니다 라고 나옵니다. 자, 그리고 이걸 원을 생각 한번 해보세요. 내가 9에서 못 구하겠으면 일단 원에서 한번 어떻게 구했는지 봐봐. 원에서 원의 접선 바깥에서 이렇게 딱 그었어. 접선의 길이를 딱 구해요. 그럼 내가 원하는 거는 이 접선의 길이를 구하는 거죠. 그쵸? 접선의 길이는 딱 여기 접점까지의 거리를 물어보는 거야. 요거 거리를 물어보는 거야. 그럼 요거 거리를 우리가 어떻게 구했냐면 원의 중심으로부터 A까지 딱 수직으로 그려요. 또 원의 중심으로부터 P까지 딱 그려요. 그럼 요거는 원과 원, 우리 점과 점 사이의 거리 구하는 공식이고요. 그럼 얘는 반지름이잖아요. 그쵸? 그럼 피타고라스 정리 이용해가지고 요거 구하시면 돼요. 그럼 9도 마찬가지예요. 9도 원래 이렇게 있었죠. 그러면 원의 중심이 여기 있을 거 아닙니까? 그치? 이따 구하시고. 그리고 P가 여기 있다고 합시다. P. 그럼 마이너스 1, 2, 3이죠? 그럼 얘도 마찬가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딱 그었을 때 여기가 이제 A라고 하면 접점이라고 합시다. 그럼 요거 길이고 어떻게 구하냐? 직각 이렇게 해가지고 계산하면 돼요. 그러면 원의 중심과 요거까지의 거리 구하는 공식 구할 수 있죠? 점 3개여도. 그 다음 반지름은 나오잖아요. 그쵸? 반지름 구하시고 그걸 이용해서 피타고라스 정리 이용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얘가 일단 몇 컴마 몇입니까? 얘가? 좀 미리 좀 봐볼까? 3,1,2 마이너스 2야? 그래, 그럼 얘가 3,1, 마이너스 2고요. 그 다음에 반지름이 루트 42라고 하네요. 루트 40. 아닌가요? 루트 42가 아니라 반지름이 얼마나 나옵니까, 이거? 3이네요, 3. 반지름 3. 이렇게. 그러면 이거 D를 구해야겠죠. 점과 점 사이의 거리 구하는 공식. 그럼 루트 16 플러스 1 플러스 25. 계산하시면 되고, 17인가요? 계산하면 42, 루트 42가 나옵니다. 누가? 얘가 루트 42 나오고요. 그러면 피타고라스 정리에 의하면 요거 제곱은 요거 제곱 더하기 요거 제곱이니까 여기서 9 빼면 그 x제곱이 나오더라. 그럼 x제곱은 얼마입니까? 33인가? 그래서 루트 33 이렇게 계산합니다. 오케이?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요놈과 요놈 위에 점을 이은 선분의 길이의 최대값과 최소값을 구해주세요 라는 내용입니다. 자, 우리 요것도 그러니까 요거 이 뜻이 우리 원으로 생각하자. 우리 원이었을 때는
자, 점 A 2, 0, 그 다음에 3이라고 했을 때, 자, 원 위에 있는 임의의 점 P라고 합시다. 그럼 지금 뭘 물어보는 거냐면 요 길이의 최대값과 최소값을 구하고 싶대. 자, 우리 이렇게 최대값과 최소값 구할 때는 항상 원의 중심을 이용합니다. 왜? 봐봐. 원의 중심을 쭉 이어요. 저 A까지. 그럼 딱 이랬을 때 여기에 점이 P가 찍히면 그 거리가 어떤 거리인 거야? 최소값이 되는 거죠. 제일 작은 거리죠. 그렇죠? 가장 가까운 거니까 P하고 A가. 또 이번엔 더 멀리, 자, 최대값은 어떻게 구하면 돼요? 여기서 그대로 지름 그대로 뒤로 이동시켜가지고 P를 여기다 찍히면 되죠. 그렇죠? 그러니까 P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거리 t, 점과 점 사이 거리 구하는 공식 구할 수 있잖아. 그렇지? 그 다음에 여기 반지름을 더하면 그게 최대값, 그리고 반지름을 빼면 그게 최소값. 그 최소값을 구할 때는 원의 중심으로부터 저기 밖에 있는 점까지 거리에서 반지름 빼면 최소값, 최대값은 더하면 된다. 그래서 요거를 이용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것도 마찬가지, 구도 마찬가지입니다. 원도 저렇게 풀었다면 구도 저렇게 푸는 거야. 일단 원의 중심이 1,2,0이네요. 1,2,0 1,2,0 요 놈과 요 놈 사이 거리 먼저 구하자. 1 플러스 4 플러스 9 루트니까 루트 14네요. 루트 14. 그치? 그럼 여기서 루트 14라고 했을 때 루트 14에서 반지름 1을 빼면 그게 최소값이죠. 그래서 루트 14 빼기 1. 그 다음에 만약 반대로죠? 루트 14 더하기 1로 되겠죠. 그쵸? 이게 두 개. 이렇게 두 개. 그래서 얘가 최소값, 얘가 최대값 이렇게 구하시면 되겠습니다. 끝. 좋아요. 자, 그래서 숙제는 141페이지까지고요. 공간좌표는 우리 방금 선생님이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내가 구의 방정식 같은 건 잘 모르겠다 라고 하면 원의 방정식 이용해가지고 푸는 방법을 먼저 생각하고 거기에 맞춰서 그냥 끼워 넣으면 돼요. 그렇죠? 특히 이제 그러니까 축으로 내렸을 때 뭐 이런 것도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조심하셔서 구하셔야 된다라는 게 포인트.